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전 국민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정지출을 줄이는 등 전략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계의 고정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대출이자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6월 법제화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일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이용 중인 대출금리가 오를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갑자기 높아진 금리와 이자에 숨이 턱턱 막히실 텐데요.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법제화되어 국민이 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그것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개인 신용평점 상승, 취업 및 이직, 연봉 인상, 승진, 부채 감소, 거래 실적 변동 등 재무 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상환 능력의 증가로 인정되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인데요. 최근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자 부담액이 커진 국민들의 금리 인하 신청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9만 6천 가구가 평균 0.28% 인하를 받고 약 222억 원을 아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0.1%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평균적으로 0.3%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모 저축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건이 32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217건 대비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수용률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면 기대출 금융사에 재직증명서, 원청징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기술이 발전하여 위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는 자동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는 금융사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변경된 상환 능력에 따라 승인과 거절을 금융사가 통보하게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나 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이유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 은행의 우수 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은행마다 내부 정책,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결과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불수용 사유를 기존보다 세분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소비자가 적극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잘 확인하신 후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신주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9.9%이며 2023년 상반기 전체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평균 37%라고 합니다. 수용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약 30%의 확률은 의미 있는 비율이므로 신청하신다면 유용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가 신용카드사의 소비자 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을 분석했는데요. 금리 인하권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금융회사는 하나카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3일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나카드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2739건 가운데 수용은 8917건으로 신용카드사 가운데 수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나카드의 인하금리는 0.34%로 8개 신용카드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카드사의 평균 인하금리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감면액 평균 5억 9천만 원 중 이자 감면액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BC카드 7,437만원, 하나카드 7,738만원 뿐이라고 합니다. BC카드는 이자 수익이 영업수익의 3% 미만으로 매입 업무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하나카드는 이자 수익이 영업수익의 40%를 차지함에도 BC카드와 이자 감면액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나카드의 신용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이면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인하금리, 이자 감면액이 낮더라도 납득할 수 있겠지만 하나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보면 1월은 삼성카드, 2월은 우리카드가 가장 높았지만 3월부터 12월까지는 하나카드의 금리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5대 은행 중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5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 35.3%, 하나은행 27.5%, KB국민은행 23.5%, 우리은행 2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대출까지 더한 전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 역시 순위가 같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인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해 거절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금융사가 수용 거절할 경우 고금리 장기화를 대비해 다른 금융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환을 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적절한 대출 상품을 확인해 대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